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암호화폐 법안 추진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증권성 이슈와 결부돼가지고 XRP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미국에서 암호화폐 법안 추진이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고 있어요. 아마 유럽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유럽은 이 미카라고 하는 이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이미 만들고 최종 법률 텍스트가 6주 내로 준비된다라는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좀 보면 지난 6월 EU 정책 위반자들이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미카에 대한 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세부 내용을 포함한 최종 법률 텍스트가 준비되고 있고 4에서 6주 내로 작업이 완료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미카 규정에 따라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는 국가기관의 규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사가 이달 초에 나왔습니다. 현재 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나 세부 법안들은 백지의 도화지 상태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 먼저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이 월가의 전통 금융가까지 뛰어드는 이런 금융시장과 결합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본력과 패권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힘의 논리에 의해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런 유럽의 빠른 행보를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어제였어요. 9월 15일에 미국에서 좀 흥미로운 두 개의 청문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좀 읽어보면 미 상원위원회 9월 15일에 CFTC 암호화폐 거래소 직접 규제 법안 청문회 개최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좀 자세히 보면 오는 15일 오전 10시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방식을 대폭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2년 디지털 상품 소비자 보호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진행을 했다. 청문회에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위원장이 증인으로 참석을 하고 그런데 이 청문회는 당초 14일에 예정돼 있었으나 막바지 조율 과정에서 하루 뒤로 연기됐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번 청문회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상원에 출석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증언하는 시간대와 겹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는 양쪽 기관장 모두 상대방의 발언을 미리 듣고 대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CFTC 위원장이 참석하는 청문회가 SEC 위원장이 참석하는 청문회보다 하루 앞서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그 일정을 하루 연기해서 일부러 동시에 열리게 한 거예요.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상대방의 발언을 미리 듣고 대응할 수 없도록 한 조치였다면 CFTC 청문회가 하루 먼저 열리니까 그거에 따라서 SEC 위원장이 대응할 수 없게끔 조치를 한 것으로도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청문회에서 CFTC 위원장과 SEC 위원장이 각각 참석을 했는데 서로 무슨 소리를 했느냐 보시면 먼저 SEC 위원장 이 게리 겐슬러는 보시는 것처럼 15일 열린 청문회에서 암호화폐 시장 내 약 1만 개 토큰 중 대부분이 유가증권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수천 개의 암호화폐 거래가 증권법에 적용을 받아야 하고 SEC는 암호화폐 발행 기업에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등록하고 규제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게리 겐슬러는 곧 죽어도 이 암호화폐 대부분은 증권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더 했냐면 이건 또 다른 기사인데 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청문회에 출석해서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등에 관한 입장을 밝혔는데 증권에 대한 정의를 연방기관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문제에 있어 한 명의 경찰, 한 명의 규제기관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명의 규제기관이라면 당연히 자기네 SEC를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좀
더 보시면 이 청문회에서 SEC가 규제의 명확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패투미 의원의 지적에 이 게리 겐슬러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거래소, 중개업자, 수탁업자 등 암호화폐 중개인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업계, 시장 참여자들과 실질적인 대화를 하고 그들이 규제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 SEC가 명확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물었는데, 우리는 이 암호화폐 업계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규제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보기엔 정말 동문서답 같은 개소리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도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 SEC 위원장과 CFTC 위원장이 각각의 의견을 얘기했는데, 먼저 이 CFTC 위원장의 답변을 보면, 미 CFTC 위원장 이더리움 포스 전환은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어젯밤 이더리움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이벤트가 발생했다. 이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지만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안 제정이 여전히 필요하다. 법안은 시장 규제 권한을 CFTC에게 제공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SEC의 게리 겐슬러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보시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코인 보유자에게 스테이킹 허용하는 것도 증권성을 판단하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지분 증명의 핵심인 스테이킹을 적용한 암호화폐와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호의 테스트 대상이라고 말한 것은 처음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특정 암호화폐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 근데 이런 발언은 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지분 증명 방식을 증권성 판단 대상으로 언급함에 따라서 이더리움을 증권으로 볼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더리움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SEC가 이더리움을 좀 감싸고 돈 것도 배후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 배후 세력이 언제까지 힘을 써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더리움도 SEC가 물고 늘어질 건덕지가 생겨서 이제는 이더리움도 안심할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 SEC의 완강한 고집을 지켜본 이 패투미 의원이 이 청문회가 끝나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미 상원의원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가 증권과 다르다는 인식을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미국 상원의원 패투미 의원은 이 패투미 의원이 친암호화폐 인사 중 하나이긴 해요. 아무튼 이 패투미 의원이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가 주식, 채권 등 투자 상품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문제는 SEC가 프레임워크를 우리와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리 겐슬러는 거의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이라고 이야기한다. 합리적인 사람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의회가 개입을 해 틀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문회의 나름의 결론을 이 패투미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암호화폐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해 의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 CFT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보면은, CFTC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CFTC는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하는 주요 규제기관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현재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구축과 시장 보호가 시급하다. CFTC는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위한 적합한 규제기관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즉, 이 CFTC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우리가 왜 주 관할 규제기관이 되어야 하는지 이런 당위성 위주로 설명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CFTC 위원장이 참석한 청문회의 결론은, 여기를 보시면 미 상원의원 CFTC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몇 주 안에 표결 진행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좀 보면, 이 청문회에는 데비 스테버나우라는 상원의원이 CFTC의 암호화폐 규제 관련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위원회 표결이 향후 몇 주 안에 열리길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입법 일정에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초당파적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1월 새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법안으로 상정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의회 회기가 종료되기까지 통과되지 않은 법안은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CFTC 위원장이 참가한 청문회 결론은 다음 회기를 넘기지 말고 초당적으로 이 CFTC를 밀어주는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미국 상원 의원들의 분위기가 이 CFTC로 좀 밀어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는데, 그 배경 중에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바로 로비에 있습니다. 그 중에 공식적으로 이 코인베이스가 제일 많이 로비를 하는 거래소인데, 그런데 이 코인베이스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누가 친암호화폐 후보인지 대놓고 알려주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코인베이스 친암호화폐 후보 구분 서비스 론칭을 했다라고 하면서 코인베이스가 미국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친암호화폐 후보를 구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해당 서비스는 후보자의 입법 기록 등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암호화폐 수용 의지 등 암호화폐 친화도를 점수화해 제공한다. 이에 코인베이스 CEO는 바라건대 우리는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길 희망한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 어떻게 보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하는 이런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론칭을 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린 기사인데, 이런 최근의 흐름상 포브스에서는 결국에는 이 CFTC가 미국 암호화폐 규제를 주도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 SEC의 입지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이 SEC는 리플과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 리플 SEC 약식 판결 프로세스가 개시됐다라는 기사가 어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약식 판결은 이 소송의 조기 해결을 위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면서 9월 19일에 리플과 SEC가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지 이 증거들이 공개가 돼서 아마 9월 19일에 또 한 번 이목을 끌 것 같고, 그래서 이 약식 판결 일정을 보면 연말로 이 약식 판결 일정은 마무리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만 보면 SEC가 좀 불리해 보입니다. 저는 이것이 돈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저는 예상을 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긍정적인 결과가 이 암호화폐 전체적인 산업이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더 어울리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설령 이 SEC가 주도권을 잡더라도 암호화폐 시대는 그래도 옵니다. 하지만 SEC가 잡게 되면 더 큰 시련과 공포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제가 계속 상황을 지켜보고 종합을 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지금처럼 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